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보다 줄여야 할 것이 더 많아져요. 줄이면 줄일수록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은 더 깊어지죠. 90세가 된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걱정도 줄이고 약도 줄이고 못 쓰는 물건도 줄이고 줄인다는 건 결국 비운다는 거예요.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봄 서울 교외의 한 아파트.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60대 김민수 씨는 올해로 90세가 되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4년째 김 씨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텃밭 손질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여느 90대 노인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걱정이 늘어나서 찾아왔어요. 은퇴하고 나서부터 불안감도 심해지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화차를 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나이 때는 누구나 그런 걱정이 많지. 엄마도 그랬어. 60대에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걱정거리가 산더미였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걱정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몰라. 어머니는 어떻게 그 많은 걱정을 줄이셨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걱정이 들 때마다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자문했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적었단다. 어머니는 식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날마다 있었던 작은 기쁨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텃밭에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는 걸 적었지. 점심에는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찾아왔고, 이렇게 작은 행복들을 적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 김 씨는 어머니의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들 사이로 작은 스케치와 마른 들꽃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알게 됐어. 걱정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경험하는 거야.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는 흘러가게 두는 거지. 그래도 건강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챙겨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부엌 찬장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의 약통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약을 참 많이 먹었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받은 약들,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들. 한때는 하루에 10알도 넘게 먹었지. 어머니는 지금 약을 거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줄이신 거예요? 어머니는 찻잔을 다시 채워주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10년 전쯤의 일이었어. 의사 선생님들은 서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처방을 하시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와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 알고 보니 약들끼리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난 거였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그 뒤로 약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어. 어머니께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래. 처음엔 동네 약사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눴지. 그러다 보니 깨달은 게 있더구나. 약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는 찬장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안에는
복용 중인 약들의 이름과 용도, 복용 시간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치의 선생님 한 분을 정해두고 그분이 처방해 주신 꼭 필요한 약만 먹어.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반드시 이 수첩을 보여드리지. 그리고 약 대신 저기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더 열심히 먹는단다. 수첩에 약을 기록해 두시는군요. 그럼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약사님이 그러시더라. 자기가 먹는 약을 잘 아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어머니의 텃밭에는 각종 채소와 약초들이 무성했습니다. 상추, 쑥갓, 깻잎, 그리고 약초로 쓰이는 식물들도 보였습니다. 약을 줄이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어. 잠도 더 잘 오고 소화도 더 잘 되고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지. 이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약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게 됐어. 김 씨는 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장식장에 가득했던 도자기들과 기념품들, 수십 년간 모아두었던 사진 앨범들.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 있던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도 하나둘 정리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래도 오래 모으신 거라 버리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참 힘들었지. 특히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더욱 그랬어. 하지만 사진으로 남기고 정말 의미 있는 건 몇 개만 골라서 보관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단다. 어머니는 소파 옆 작은 서랍장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진첩 한 권과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이랑 우리 가족 사진,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이런 것들만 남겼어.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기부했지.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부엌부터 시작했어.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 점점 다른 공간도 정리하고 싶어지더라. 어머니의 부엌은 깔끔했지만 텅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그릇들과 도구들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창가에는 계절마다 피는 허브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더 여유로워져. 청소하기도 쉽고,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머릿속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산에 올라갈 때는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저녁 먹어야지. 반찬은 많지 않지만 함께 식사하자.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정갈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된장국, 구운 생선,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진 않았지만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찬 많이 없으면 입맛이 없어서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짭짤한 것만 찾았는데 요즘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어머니는 생선을 부드럽게 발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예전에는 음식을 참 짜게 먹었지. 김치도 싱겁다 싶을 정도로 짜게 담그고 국물도 진하게 끓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이 들수록 짠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싱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야.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미각이 둔해진 거지.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천천히 싱겁게 먹다 보니 이제는 예전처럼 짜게 하면 오히려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 김 씨는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처음엔 싱거운 듯 했지만
천천히 음미할수록 구수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떠니? 처음엔 좀 낯설지. 네. 근데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네요. 재료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짜게 먹으면 모든 음식이 다 비슷한 맛이야.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각각의 재료가 가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토마토는 토마토 맛, 버섯은 버섯 맛,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도 그 맛이 살아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해져. 특히 혈압 있는 사람은 짠 음식을 조심해야 해. 처음엔 힘들지만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응될 거야.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김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노인의 모임에 자주 나가세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모임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 많이 줄였어. 예전엔 이 모임 저 모임 다 나갔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모임만 가지. 왜요? 사람들 만나면 좋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더 소중해져.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어떤 모임은 가고 나면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또는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이 많았어. 나가면 일의 험담도 오가고 서로 자식 자랑하면서 경쟁하듯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만 불편하고 피곤하더라고. 아, 저도 그런 모임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면 누구는 재취업했다. 누구는 사업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그래서 나는 욕심을 버렸어.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몇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더 좋더라고.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한 번씩 만나는 등산 동호회 친구들, 또 서예를 함께 배우는 친구들.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만 가져.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거지. 친구분들이 서운해하지는 않으세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서운해하지 않아. 오히려 이해해 주더라고.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걸 다들 알게 되니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기 텃밭에 있는 화초들 봐. 꽃이 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심어야 해.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서로 영양분을 뺏고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주 하시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 예를 들면, 늙어서 이제 뭘 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런 말씀들이요. 요즘은 그런 말씀 대신 항상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그런 말들. 나도 한때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지. 하지만 말이 습관이 되면 그 말이 결국 내 생각이 되더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세상이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의식적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 80살이 넘어서였을까. 문득 깨달았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나이 들수록 말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 어머니는 찻잔을 다시 채우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라고 말하곤 했어.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말을 오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로 바꿔봤지. 신기하게도 정말 하루가 달라지더라. 말 한마디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어.
못해라고 하면 정말 못하게 되고,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하게 돼.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몸에도 마음에도 스며들거든. 어머니는 창가에 있는 화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식물들한테도 매일 좋은 말을 해줘. 잘 자랐네, 예쁘게 피었구나. 그러면 식물들도 더 잘 자란다고 하잖니. 하물며 사람이야. 대화를 나누던 중 김 씨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 또 카드 청구서가 왔네요. 은퇴하고 나서도 자꾸 지출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뭔가 허전할 때마다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나이 들수록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아지지. 심심하면 쇼핑하고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사고 싶고 허전한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는 부엌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쓴 돈을 여기 적어. 얼마를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썼는지를 더 자세히 적지.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 가계부에는 금액과 함께 정말 필요했나? 기분 전환용이었나? 같은 메모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고 3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할인한다고, 무료 배송한다고 충동 구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봐. 대부분은 그 시간이 지나면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저는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해서. 그 허전함이 문제야. 물건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알게 된 건 허전할 때는 차라리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텃밭을 가꾸는 게 더 좋더라고. 돈은 안 들지만 마음은 더 풍성해져. 어머니는 창밖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야. 진정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나는 요즘 내가 쓰는 돈의 기준을 이게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가로 정했어. 비싼 건강식품 대신 텃밭을 가꾸고 비싼 운동기구 대신 걷기를 하고. 지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퇴직한 직장 동료들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옛날 직장 동료들이 오늘 저녁에 술자리를 가진다고 연락이 왔네요. 은퇴하고 나서는 이런 술자리가 더 잦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술이 더 힘들어지더라고. 특히 은퇴하고 나서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말씀이세요? 그래. 내 아버지도 은퇴하고 나서 술자리가 더 잦아졌어. 심심하다고, 잠이 안 온다고, 친구들 만나면 한두 잔 하려던 게 어느새 늦은 밤이 되고, 결국 그게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됐지. 어머니는 차를 새로 우리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예전에는 멀쩡했던 양도 이제는 힘들어지고 숙취도 더 심해지지. 특히 너처럼 혈압약을 먹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 그래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되는데, 꼭 술자리가 아니어도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나는 요즘 동네 친구들과 아침 산책을 함께 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나누는 것보다 더 의미 있더라고. 어머니는 찬장에서 예쁜 찻잔 세트를 꺼내셨습니다. 이것 봐.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의뢰수를 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 오히려 대화가 더 깊어지고 다음 날 후회할 일도 없지. 저도 사실 술자리가 부담스러워요.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프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 술자리
대신 차 모임을 제안해 보는 거야.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들도 점차 이해할 거야. 어쩌면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회에서도 이제는 술 대신 차 모임을 가져.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더 좋아하더라고. 대화도 더 잘 되고 다음 날 후회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건강에 더 좋지. 김 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차를 준비해서 다른 방식의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말씀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요. 술 없이도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은퇴 후의 삶은 결국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야.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동료들과의 약속을 정리하고 난 김 씨는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TV 보지 말고 잠깐 이야기 좀 더 하자. 내가 은퇴하고 나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라진 거요? 그래. 예전에는 바빠서 TV 볼 시간도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TV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맞아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달리 할 일이 없어서 TV라도 안 보고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TV가 말동무가 되는 것 같았지. 심심할 때마다 틀어놓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는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하루 종일 화면만 보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중요한 거요? 그래. 창밖에 새소리도 못 듣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못 보고 더 심각한 건 눈도 나빠지고 목도 아프고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 특히 저녁에 핸드폰을 보면 더 그랬지. 어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작은 화분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이니? 이 제비꽃이 언제 피었는지 알아? 사흘 전이야.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어. TV에서 보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더라고. 김 씨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고 점심 먹으면서도 유튜브를 보고 저녁에는 다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심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처음 일주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규칙을 정했지. 아침에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기로. 그러다 보니 어느새 TV 볼 시간이 없어졌어. 어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안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담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 TV 끄고 나서 시작한 취미야. 서툴지만 내 눈으로 본 것들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화면 속 세상이 아닌 진짜 내 주변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창밖이 어스름해질 무렵 김 씨는 어머니와 마지막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어. 더 가지려고, 더 이루려고, 더 보여주려고. 그런 욕심들이 결국 나를 힘들게 했거든. 저도 은퇴하고 나서 자꾸 조급해져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 나도 그랬어. 하지만 알게 됐지. 진정한 행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온다는 걸.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더 가벼워지더라고. 어머니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보름달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욕심이었어. 달도 차고 기우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삶도 그래. 비워낼 줄도 알아야 해. 오늘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들, 결국 다 욕심을 내려놓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지. 걱정도, 약도, 물건도, 짜게 먹는 것도, 필요한 관계도, 부정적인 말도, 불필요한 지출도, 과한 음주도, 미디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까지. 하나씩 줄여갈 때마다 마음은 더 풍성해져. 밤이 깊어가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하루 어머니에게서 배운 10가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잘 가거라.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렴. 줄이면 줄일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걸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하려 하고, 더 많이 보려 합니다. 하지만 90세 어머니의 지혜는 정반대였습니다. 덜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줄여야 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서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줄임으로써 얻게 될 행복은 무엇일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